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40여 개 대해 가지고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가 봤을 때는 합법한 그리고 또 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애당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또 뭐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인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네가 임명하지 않았으니까 위헌이다. 이게 지금 헌재가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성모밖에 없었나요? 누구도 있었죠? 그렇죠. 한덕수 권한 대행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성모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헌이다 결정하지 않은 게 그거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같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정족수가 몇 명이 돼야 된다. 151명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헌재가 이번에 애당초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거는 위헌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는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이다 사실상. 이게 지금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자동스럽게 바로 그 직전에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같이 그 전제에 따라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과 똑같이 정족수가 101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상목이냐 아니냐 이 문제이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일단 뭐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었다. 201명 이상이 동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151명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놨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자체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최상무 체제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조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탄핵시킨 게 위헌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체제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 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전제로 헌재가 내렸어야 되는 결론은 뭐다? 최상목에 대한 마흔역 이 문제를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정족수 151명이 돼야 되는 것이냐 201명이 돼야 되냐 이거부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뭐부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최상목과 마흔역에 대한 케이스를 먼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동시에 만들어지는 논리가 뭐다? 그러면 최상목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으니 한덕수도 대통령이다. 그랬으니까 201명 이상이 동의했었어야 돼. 그런데 150명 넘은 거 가지고 탄핵을 시켜놨으니까 이 탄핵은 무효네가 지금 동시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헌재가 결정을 안 내린 것뿐인 것이지 사실상 그게 사실화가 된 겁니다. 그럼 최상목 체제 자체가 지금 무력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헌재가 제일 첫 번째로 한덕수에 대한 얘기부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지금 최상목에 대한 거를 먼저 마흔역을 임명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자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최소한 소수 의견이라도 나왔어야 된다. 만장일치로 지금 이제 그 최상목에 대해 가지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정도에는 소수 의견이 나왔어야 된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영도가 됐거나 아니면은 정영식 재판관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만큼은 이 체제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소수 의견이라도 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그 정영식 재판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분은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이유가 원래 뭐였어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건 뭐냐?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야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겠죠. 합의가 됐으니. 근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당연지사인 것이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확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한다라고 쳐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됐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합의가 안 됐네. 계약서가 그러니까 없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라. 어떻게 그거를 갖다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객관적인 어떤 문서가 됐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마은혁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임명을 해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정현식 재판관도 그렇고 김영도 재판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슨 뭐 꼭 나쁜 결과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의 어떤 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헌재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천머식이라고 하는 헌재 그 공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었을 때, 그러면 최성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거,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최성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의무성이나 강제성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렇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뭐겠습니까? 의무성과 강제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헌재가 그거를 기각시켰습니다. 국회가 요청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요거를 일단 판단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위헌이라고 한다면 임명할 수 있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 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인용을 해줬어요. 위헌이다라는 거를 인용을 하면서도 뒤에 거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헌재가 그러면 강제적으로 최성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도록 강제를 시켜주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헌법상 근거도 없다. 두 가지로 헌재법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근거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각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공보관이 했던 얘기는 헛소리라는 것이 정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헌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공보관이 과연 그러면은 지 생각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헌재에서 뭔가 정리가 된 생각을 공보관이 그냥 입으로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입장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성모 당연히 너가 임명을 해야지 라는 식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꼬리를 내려가지고 그래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라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어. 최성목이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터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는 마은혁이가 임명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나쁜 결과만 나오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마은혁이가 일단 만약에 실제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1차 변론부터 변론을 재개시켜야 됩니다. 왜냐? 지금 최종 변론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다 끝난 상태에서 마은혁이가 지금 들어온 거다 보니까 마은혁 같은 경우는 지금 11차까지 있던 변론을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은혁이가 윤석열 탄핵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은혁이가 재판관이 되고
그리고 또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1차 변론부터 다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탄핵 선고가 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또 변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현실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칙주의자로 충분히 어떤 소수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유감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찌째면과 저는 어떤 저급한 민주당 애들에 의해 가지고 놀아나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김영두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은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